안녕하십니까. 전하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 교재 20번 항목에 보시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사용 신고 및 검사 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도록 하십시오. 자, 20번 항목 폐기물 처리 시설의 사용 신고 및 검사예요. 자, 그럼 사용 시설 및 검사가 되게 되면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 기관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 시설에 따라서 검사 기관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종류의 사용 시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검사 기관이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우리가 암기를 해서 공부를 해야지 효과적인 공부가 되기 때문에 각각에 해당하는 암기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보시게 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기관이 있어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기관 중에서 자, 첫 번째 보면 소각시설의 검사 기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각시설의 검사 기관이에요. 먼저 한국환경공단, 그리고 2번 한국기계연구원, 3번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그리고 4번 대학이나 정부 출연기관, 그 밖에 소각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4번 같은 경우에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죠? 특정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에서 보기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1번과 2번과 3번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여러 가지 기관을 암기를 해야 되니까 그 기관에 해당하는 가장 특정한 용어를 가지고 암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는 환경이 핵심이죠. 그리고 폐기물 처리에 관계되는 모든 검사는 한국환경공단이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은 항상 들어가게 돼요. 따라서 한국환경공단을 줄여서 환경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한국기계연구원, 기계연구원은 기계를 우리가 암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산업기술시험이네요. 그래서 한국산업기술시험 같은 경우에서는 이름이 비슷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산업시험원으로 기억을 하겠습니다. 기술시험원에 들어가는 게 많거든요. 자, 그러면 환경, 기계, 산업시험원은 소각시설이에요. 따라서 암기법을 보시면 암기법에서 소각시설은 환경, 기계, 산업시험원 또는 산업시험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문제를 바로 보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돼요. 자, 문제 28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음 중에서 소각시설의 검사기관으로 틀린 것은 답은 한국환경공단, 다음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다음에 한국기계연구원, 다음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그러면 이제 암기법을 동원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동원하죠? 소각시설은 환경, 기계, 산업시험원에서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니까 자, 환경이 있나 없나를 보세요. 환경이라는 것은 뭐를 줄여놓은 거죠? 한국환경공단을 줄여서 우리가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기계연구원. 기계가 있는 것을 찾는 거죠. 기계는 한국기계연구원. 자, 그리고 산업시험원. 여기 있죠. 자,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번이 정답.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소각시설은 환경, 기계, 산업시험원에서.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매립시설입니다. 특히 우리가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가장 대표적인 시설이죠. 그래서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매립시설의 검사기관은 한국환경공단, 2번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번에 한국농어촌공사, 4번에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예요. 그러면 한국환경공단을 줄여서 환경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자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줄여서 건설이 들어가는 기관은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를 줄여서 농어촌,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 매립지라고 암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서의 환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건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어촌,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서 매립지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암기법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죠. 자, 매립시설은 환경, 건설, 농어촌, 매립지에서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문제 29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 처리 시설이 매립 시설인 경우에 검사 기관으로 틀린 것은 답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답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답은 한국농어촌공사, 답은 한국환경공단.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매립시설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매립시설은 환경, 건설, 농어촌, 매립지에서 네 개의 기관에서 검사할 수 있으니까 환경이 들어가니까 한국환경공단을 찾으세요. 자, 그리고 건설이 들어갑니다. 건설. 그러면 건설은 한국건설기술시험원이 되는 거죠. 자, 건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농어촌. 농어촌이 있나 없나 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매립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그러면 나번이 정답.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은 암기법을 이용을 안 하면 각각의 검사 기관에 따라서 시설에 따라서 검사 기관이 상당히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반드시 암기법을 이용을 해서 확실하게 공부를 해놓도록 하세요.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곳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멸균 분쇄 시설의 검사 기관입니다. 자, 멸균 분쇄 시설은 한국환경공단, 그리고 2번에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3번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검사를 해요. 그러면 한국환경공단은 환경,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도에 각각 설치되어 있죠. 그리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같은 경우에서는 산업시험원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따라서 암기법은 멸균 분쇄 시설은 환경, 보건, 산업시험원에서 검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문제 30번을 보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중에서 멸균 분쇄 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으로 잘못된 것은 답은 보건환경연구원, 답은 한국환경공단, 답은 한국기계연구원, 답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자, 그러면 세 가지의 기관이 있는데 환경이 들어갑니다. 환경은 한국환경공단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리고 보건이 들어가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을 뜻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산업시험원이 들어가요. 산업시험원.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한국기계연구원은 멸균 분쇄 시설의 검사기관이 아니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그죠? 그래서 암기법이 중요한 경우에서는 반드시 암기법을 이용하는 게 우리가 혼돈이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럼 네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시설의 검사기관입니다.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두 개의 기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시설을 검사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환경,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산업시험원. 자, 그럼 암기를 했을 때 음식물류는 환경산업시험원에서 검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환경산업시험원. 자, 문제 31번.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시설의 검사기관으로 알맞은 것은 답은 보건환경연구원, 답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답은 한국농어촌공사, 답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자, 한국환경공단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모든 기관에 다 검사가 돼요. 그죠? 모든 시설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빠졌어요. 그럼 뭐가 답이죠? 산업시험원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산업시험원.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번을 보겠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 시멘트 소속노예 검사기관입니다. 한국환경공단, 2번에 한국기계연구원, 3번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세 가지 기관에서 우리가 검사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한국환경공단은 환경, 한국기계연구원은 기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산업시험원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암기법은 시멘트 소속노는 환경, 기계, 산업시험원에서 검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32번 문제를 보시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 처리시설이 시멘트 소속노인 경우에 검사기관이 아닌 것은 단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기관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답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답은 한국기계연구원, 그리고 답은 한국환경공단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암기를 했을 때는 시멘트 소속노는 환경, 기계,
산업시험원 이렇게 써요. 그러면 환경이 들어가니까 한국환경공단, 그리고 기계가 들어가죠. 기계가 들어가니까 한국기계연구원, 그리고 산업시험원이 들어가죠. 산업시험원이니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기관은 가번이 정답이 되죠. 자, 그리고 6번입니다. 자, 6번에 보면 소각열회수의 검사기관입니다. 자, 소각열회수의 검사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이 있고, 그리고 한국기계연구원이 있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으로, 그리고 한국기계연구원은 기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에너지, 그리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산업시험원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암기하는 방법은, 자, 소각열회수는 환경, 기계, 산업시험, 에너지에서 검사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따라서 환경은 한국환경공단, 기계는 한국기계연구원, 산업시험원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에너지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뜻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 예시 문제가 없지만은 예시 문제는 위에 있는 5번까지 했던 동일한 내용으로 출제가 된다는 걸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기관입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을 정기검사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정기검사의 기간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소각시설과 소각열회수 시설입니다. 최초 정기검사입니다. 어차피 전부 다 정기검사니까 앞에 있는 게 중요하죠. 최초. 자, 그리고 2회 이후. 주로 이제 두 가지죠. 지금 여기서는 동그라미 2번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 개시일로부터 3년. 그리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로부터 3년. 이 두 가지 내용을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자, 2번은 참고적으로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굴뚝원격 감시 체계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서는 사용 개시일로부터 5년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각열회수 시설은 최초 3년, 2회 이후 3년. 그러면 암기를 했을 때 소각열회수 시설은 최초 3년, 2회 3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2번을 보겠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매립시설입니다. 자, 매립시설에서 최초 정기검사는 1년, 그리고 2회 이후 정기검사는 최종 검사일로부터 3년이에요. 그러면 매립시설은 최초 1년, 2회 이후 3년.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줄이려고 하면 앞에 있는 게 최초, 뒤에 있는 건 2회 이후니까 1년, 3년.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 놓으셔도 됩니다. 3번의 멸균 분쇄 시설은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 개시일로부터 3개월, 그리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로부터 3개월이에요. 그러면 3개월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암기했을 때는 멸균 분쇄 시설은 최초 3개월, 2회 이후 3개월. 그러니까 3개월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면 되겠죠. 앞에 있는 3개월은 최초, 뒤에 있는 3개월은 2회 이후의 검사 기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4번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시설은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 개시일로부터 1년, 그리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래서 암기를 했을 때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시설은 최초 1년, 2회 이후 1년. 그러니까 1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암기법을 이용 안 하는 경우에서는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는 내용은 반드시 암기법을 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문제 33번.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인 경우에 검사기간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음식물류입니다. 그죠? 자, 음식물류 폐기물이에요. 그러면 최초가 있고 2회 이후가 있겠죠. 최초 정기검사는 몇 년? 1년. 2회 이후의 정기검사도 마찬가지 1년입니다. 따라서 최초 정기검사는 1년, 2회 이후 정기검사도 1년. 그러니까 정답은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험에서 검사기간보다는 빈도수가 조금 떨어져요. 출제 빈도가. 검사기간이
각 시설마다 검사기간이 제일 자주 나오고 검사기간 한 번씩 안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기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시멘트 소속로입니다. 시멘트 소속로 같은 경우에서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 개시일로부터 3년, 2회 이후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로부터 3년이죠.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2번에 보시면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굴뚝 원격 관시 체계관제센터와 연결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서는 사용 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거죠. 따라서 암기를 했을 때는 시멘트 소속로는 최초 3년, 2회 이후 3년. 그래서 3년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공부를 했다고 하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지 우리가 문제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암기를 했는데 문제를 못 맞췄어요. 그러면 암기를 해야 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3번에 보시면 검사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날 15일 전까지 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검사기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럼 검사 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검사를 며칠 날 받고 싶다. 그러면 그 받고 싶은 날로부터 우리가 15일 전에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15일 전까지. 자, 그러면 각각의 시설에 해당하는 검사 신청서에 첨부해야 되는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각시설, 그리고 소각열회수시설, 멸균 분쇄시설. 이 세 가지 시설에서는 설계 도면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폐기물 조성비 내용, 그리고 운전 및 유지 관리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멸균 분쇄시설인 경우에서는 검사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되는 서류가 설계 도면이 포함되어야 되고 폐기물 조성비 내용, 그리고 운전 및 유지 관리 계획서가 필요하죠. 자, 이 문제의 예시는 문제 34번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멸균 분쇄시설입니다. 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검사기관의 검사 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에 설계 도면, 다음에 폐기물 조성비 내용, 다음에 설치 및 장비 확보 명세서, 다음에 운전 및 유지 관리 계획서. 자, 해당하지 않는 게 뭐가 있죠? 답은. 그래서 설치 및 장비 확보 명세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 여기 없잖아요. 여기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매립시설의 경우입니다. 자, 매립시설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되는 서류는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4번, 시방서 및 재료 시험 성적서 4번, 설치 및 장비 확보 명세서, 그리고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성 조사서, 그리고 종전에 받은 정기검사 결과서 4번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3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의 경우입니다. 모든 시설에서 다 필요하니까, 그죠? 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의 경우에서는 설계 도면이 필요합니다. 설계 도면. 자, 그리고 운전 및 유지 관리 계획서입니다. 운전 및 유지 관리 계획서. 자, 여기에서는 물질 수지도를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 제품의 사용 또는 공급 계획서. 자, 여기서는 재활용 제품이니까 재활용의 경우에서만 제출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문제 35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검사를 받기 위해서 검사기관이 제출하는 검사 신청서에 첨부해야 되는 서류로 틀린 것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자, 답은 설계 도면 필요하죠. 답안의 폐기물의 성질, 상태, 양, 조성비의 내용은 이 세 가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고요. 그리고 답은 재활용 제품의 사용 또는 공급 계획서. 이 경우에서는 재활용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맞습니다. 답은 운전 및 유지 관리 계획서, 물질 수지도를 포함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서류는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게 되면 시멘트 소속로의 경우입니다. 자, 시멘트 소속로의 경우에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설계도면, 폐기물의 성질, 상태, 양, 조성비 내용, 그리고 운전 및 유지 관리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5번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 신청서를 검사를 받으려는 날 15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된다. 우리가 앞쪽에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검사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당연히 검사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죠? 검사기관에 제출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검사기관에 제출을 하는데 그 기간이 내가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날 15일 전까지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검사 실적 보고 및 검사 관련 서류 보관이 있어요. 먼저 1번을 보면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검사 실적을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서 부본이나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서류는 몇 년간 보존을 해야 되느냐면 5년간 보존을 해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검사에 관계되는 서류는 5년간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21번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1번 항목에 보시면 관리형 매립시설의 관리 기준이에요. 시험에서 아주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표가 다음 페이지하고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고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관리 기준 중에서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우리가 BOD라고 하죠.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그리고 부유물질량, SS라고 하는데 청정지역과 가지역, 나지역에서의 각각의 기준치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립시설의 침출수의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화학적 산소 요구량, 부유물질량의 배출 허용 기준치입니다. 자, 배출 허용 기준치인데, 자, 먼저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느냐면 BOD라고 하죠. 그리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COD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유물질량을 SS라고 해요. 그래서 BOD로 나올 수도 있고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또는 COD로 나올 수도 있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 또는 SS로 나올 수도 있고 부유물질량이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역을 나타냈을 때는 세 가지 지역으로 나타내요.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서는 다음 중에서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의 청정지역의 기준으로 바르게 된 것은, 가지역의 기준으로 바르게 된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되겠죠. 그러면 표를 여러분들 한번 잘 한번 보세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죠? 자,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그리고 부유물질량의 기준치가 어때요? 동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개 중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암기법을 만들려고 했는데 굳이 암기법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암기법을 만들면 오히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형 매립시설의 관리 기준에서 침출수입니다. 매립시설에서 배출되는 침출수를 우리가 배출형 기준치를 나타냈을 때는 청정가나 지역으로 나타내는데 우리가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BOD와 부유물질량이라는 SS 농도는 동일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각각이 얼마씩 증가를 하죠? 각각이 20씩 증가를 해요. 그죠? 20씩 증가하니까 30, 50, 70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우리가 숫자를 좀 편하게 3, 5, 7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두 자리로 기억하는 것보다 한 자리로 기억하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357인데 거기다가 계산을 했을 때는 숫자 357만 들어가는 걸 찾으시면 돼요. 어차피 뒤에 0이 붙어 주거든요. 보기에서는. 자, 반면에 화학적 산소 요구량 같은 경우에서는 플러스 각 단계마다 플러스 100씩 증가를 해요. 100씩 증가하고 200, 300, 400이에요. 그냥. 그래서 굳이 암기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 그 여러분들이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는 BOD와 부유물질량이라는 SS는 3, 5, 7. 가장 위에가 청정지역. 청정지역이라는 게 제일 깨끗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가지역, 나지역. 그러니까 깨끗한 지역에서는 기준치가 낮아야 되겠죠. 기준치가 낮아야지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지역이 기준치가 가장 낮죠. 그리고 가지역, 나지역으로 갈수록 기준치 값이 커지는 거죠. 따라서 3, 5, 7. 그냥 아니면 30, 50, 70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와 부유물질량 SS는 30, 50, 70 기억할 때는 3, 5, 7. 반면에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200, 300, 400 100 단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표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아주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해결을 하겠습니다. 자, 문제 36번에 보시게 되면 청정지역의 관리형 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의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의 배출의 영 기준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뭐가 되느냐 하면 BOD예요. 여기서 생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란 BOD와 부유물질량이라는 SS는 3, 5, 7, 가장 깨끗한 지역이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을 기준해서 3, 5, 7, 3, 5, 7이 뭐를 의미하죠? 30, 50, 7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 청정지역을 나타냈으니까 얼마의 값이 정답이 되느냐면 30mg/L가 배출오염 기준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37번 폐기물 처분 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의 관리에서 관리형 매립 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의 배출오염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화학적 산소 요구량, 가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는 것은 화학적이니까 COD를 뜻합니다. 그리고 가지역이요. 그러면 가장 위에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순서로 기준치가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작은 COD 같은 경우에서는 200, 300, 400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청정지역이 200, 가지역이 300, 나지역이 400. 그럼 정답은 300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38번을 보겠습니다. 관리형 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의 배출오염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청정지역 기준이고 부유물질, 단위는 mg/L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유물질이라고 하면 SS를 뜻하는 거죠. 따라서 부유물질 SS와 그리고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는 BOD는 동일한 농도값을 가지게 돼요. 기준치가.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위에 가장 깨끗한 지역이 청정, 가지역, 나지역. 그러면 순서대로 3, 5, 7, 30, 50, 70. 그럼 우리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지역은 청정지역이니까 30이 정답이 되는 거죠. 반면에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되는 COD 같은 경우에서는 200, 300, 400. BOD와 SS는 3, 5, 7, 30, 50, 70.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아주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표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매립시설의 침출수에 페놀류 등의 오염물질의 배출오염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항목들이 상당히 많죠. 수소이온 농도, 노말 핵산 추출 물질의 함유량, 또 노말 핵산 추출 물질의 함유량은 광유류와 동식물류로 나눠주고 있어요. 페놀류, 시안, 크롬, 용해성 철, 아연, 구리, 카드뮴, 수원, 유기, 비소, 납, 그리고 육가크롬, 용해성 망간, 불소, PCB, 총대장균, 그리고 색도, 총질소, 디에틸 핵실 포텔레이트, 그리고 셀레늄, 총이,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 공부를 예를 들어서 내가 완벽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럼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출제 빈도가 떨어지는데 암기를 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문제가 나오면 찍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100% 완벽하게 문제를 공부를 해서 맞춘다는 생각을 꼭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버려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제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출제 빈도가 자주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지역은 당연히 청정, 나 지역인데, 그럼 이 중에서 출제 빈도가,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수소이온 농도가 출제 빈도가 가장 높아요. 그리고 다시 나오게 되면 시안 함유량이 출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만 기억하는 거죠. 따라서 수소이온 농도를 보시게 되면 수소이온 농도는 제가 또 암기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청정지역이나 가지역이나 나지역에서 기준치가 똑같아요. 5.8에서 8.0이에요. 그죠? 그럼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겠죠? 수소이온 농도는 청정, 가, 나 지역에 동일하게 5.8에서 8.0의 값을 가진다. 자, 그리고 시안입니다. 시안. 자, 시안 함유량은 0.211. 단위는 mg/L예요. 그래서 0.2는 청정지역, 1 가지역과 나지역.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서 맞출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몰라도 관계없어요. 자, 39번.
관리형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수소이온 농도 배출허용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가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 같은 경우에서는 청정, 가, 나 지역이 필요 없죠. 왜? 기준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자, 얼마로 동일하죠? 5.8에서 8.0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준치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이 표는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BOD,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그리고 SS라는 부유물질량, 그리고 COD라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의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에서 기준치가 꼭 숙지를 해야 됩니다. BOD와 SS는 3, 5, 7, 30, 50, 70, 그리고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200, 300, 400, 단위는 미리그램 프리트의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해서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야 되고, 자, 반면에 pH와 시안 두 가지는 같이 기억을 한번 해주세요. 두 번째 표에서도.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